여러분, 경기도의 대장 도시는 어디일까요? 누구는 판교라고 하고, 누구는 광교라고 하고, 누구는 과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당연히 판교가 경기도의 대장인데 어디 광교랑 판교가 끼어드냐? 어떤 사람은 당연 입지와 희소성을 봤을 때는 수원 광교가 지금 대장인데 판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누가 들어가냐? 또 어떤 사람은 잠재적 도시 가치로 보았을 때는 부동산적으로 경기도 1위 대장은 과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싸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갑론을박으로 싸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판가름이 안 날 정도로 경기도가 꽤 크기 때문에 각자 입지적으로 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싸움인 듯 합니다. 판교, 광교, 분당 모두 중요하죠. 이 세 개의 도시 모두 일자리, 입지, 교통, 인프라 모두 완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과천의 잠재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과천은 사실상 입지 부분에서는 준강남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입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최고의 입지를 한 군데만 뽑아라? 과천일 수밖에 없죠. 판교, 분당, 강남이랑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천은요, 강남의 바로 옆 동네라 할 만큼 그 이상으로 가까운 경기도 입지입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도 경기도 중 어느 지역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과천을 편입시키는 게 맞죠 할 만큼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죠. 양재 IC의 접근성, 강남역까지 차량 15분 내외로 움직이고, 물론 호선은 4호선밖에 없지만 4호선 몇 정거장으로 바로 서울을 진입하고 과천대로와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여 서울과 접근 연계성,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안양, 판교, 광명 모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옆에 관악산, 청계산 때문에 개발 제한이 묶여 있어서 주거가 공급이 되어도 부동산적으로 희소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가격 부문에서도 우상향을 기대하는 곳이죠. 심지어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 소득 수준 최상위권 사람들이 여기 과천에 산다는 겁니다. 최상위권 사람들이 사는 비중 자체가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심지어 과천은 사회안전지수 4년 연속 1위, 생활안전 전국 1위, 주거환경 전국 1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 정주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 아동성장 환경지표 전국 1위, 건강도시 평가 전국 1위 등 사회안전지수 각 기관의 평가에서 매번 1위를 하는 도시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입지의 희소성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통 도시는 구도심 플러스로 신도심 이렇게 섞이면서 안전과 만족도 조사가 갈리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도시는 잘 사는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는 관리를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도시도 있고, 어떤 동네는 관리가 필요한 곳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에 대해 평가해서 아무리 좋은 도시여도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천은 분당, 판교, 동탄, 광명 어떤 도시와 다르게 면적 크기 대비해서 인구수도 작고 소득 수준 최상위권, 생활권 자체가 강남 서초권 사람들이 넘어오거나 주거를 하고, 여기에 더해 입지 자체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나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관리가 되고 있고 각종 안전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천 다음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판교가 대장 아니냐? 판교는 그러면 과천보다 한참 아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판교는 옛날 판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대장의 과천과 대장의 자리를 위협한 판교 두 도시를 비교하며 왜 경기도에서 앞으로 부촌의 상징, 경기도의 상징하면 과천, 판교를 뺄 수 없는지에 대해 두 도시에 대한 완벽 분석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천을 지금 들어갈 수 없는가? 어차피 30억 이상 되는 지역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천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는가?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늘 양부연은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가치를 찾고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물론 진입하기 너무 어렵죠. 이미 입지적으로 대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넘사벽 지역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과천을 패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들어갈 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과천 또한 앞으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과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과천을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과천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분양을 받게 되면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10억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나?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신도시는 1980년도에 지금 과천 청사가 이전해 오고 주공 1단지하고 12단지까지 개발이 되면서 과천 신도시로 명명된 겁니다.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향후에는 밑으로는 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되고 그쪽으로 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되는 큰 지역의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합니다. 들어서고 있죠. 지금 현재. 더 위쪽 지역으로는 크게는 3기 신도시와 그 다음 바이오 클러스트가 지금 주암 개발까지 들어서는 그 곳으로 세 군데를 나눠서 과천 신도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천 신도시는 공원도 많고 산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작은 신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권의 구보다 더 작은 도시. 20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과천 신도시 인구가 8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1370만 정도 되니까 0.6%에 해당되는 인구뿐이 안 됩니다. 과천 신도시는 부동산의 경기도에서 대표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으로 가치 상승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과천 신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도시다. 그리고 위성 도시다. 그리고 지금은 신도시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도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서초, 관악, 강남을 두루 근접해 있는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으로 4호선에 연결돼 있죠. 대공원역, 선바이역, 경마공원역, 그 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역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4호선에 강남에 더 근접하고 서초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4호선 타고 가면 20분대면 다 서초 강남을 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친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많을 뿐더러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앞에는 지금 우면산, 그 다음에 좌우측에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83%나 차지합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만약에 방사포를 쏠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리적 여건이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막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조심스레 합니다. 공기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공원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학군도 좋고 역세권에 가깝고 여기에 풍부한 일자리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천 청사가 있지만 과천 청사가 세종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해갔죠. 지금은 남아있는 공무원이 지금 4,700명 정도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도 있죠. 선관위도 있고 공수처도 이쪽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공무원이 이쪽에 많이 있다. 밑에는 지식정보타운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들어갈 예정이죠. 거기에 상계 신도시에 맞게 클러스트 조성되면 그곳에 주거와 일자리에 같이 겸비한 자족도시로서의 탈바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갈 수 있는 자리고 입지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문화 쪽으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국립과학관도 있죠. 문화적으로도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흥업소가 전혀 없습니다. 유해업종과 유흥업소가 없기 때문에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3년도 사회안전지수가 1위 지역이 어디냐? 과천 신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과천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율도 어떻게 보면 0건입니다. 여성들이 살기가 더 좋은 도시, 여기에 범죄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하기 좋고 너무 좋은 신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는 현재 크게 이슈가 있습니다. 80년도에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조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재건축이 이슈가 있습니다. 에코팰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레미안 슈르 3기 부분은 주공 4단지, 5단지, 8, 9, 10단지를 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후에 재건축이 일어난 부분은 상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을 계속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개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다 완성되어 가고 있죠. 이쪽에 풍부한 일자리와 그 다음에 주거 타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과천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주거 지역이죠. 그 부분이 1204호가 조성되는데 그 부분이 개발되면서 강남이나 서초의 주거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양재가 R&D의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풍부한 일자리가 나중에 그 배후의 핵심 주거지가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유입되다 보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상기 신도시 안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암지구입니다. 주암지구에 실질적으로 또 주거 타운이 28만 평의 주거가 약 6,100세대 정도가 또 조성이 되죠. 주암지구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런 호재가 지금 양재 R&D에 지금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산업혁명의 특화단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AI, 그 다음에 반도체, 지금 LG나 KT가 이미 R&D 센터가 그쪽에 있죠. 양재 쪽에 추가로 조성되게 되면 거기에 핵심 주거지가 상기 신도시나 과천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천을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와 그 다음에 5년, 10년 이후에 더 대장 아파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는 이쪽에 보이시는 프루지오 서밋입니다. 프루지오 서밋은 어떻게 보면 2기죠. 지금 1571세대로 조성되어 있고 역세권이 바로 앞에 과천역, 부지가 장방향으로 넓기 때문에 과천 청사역까지 끼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초중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또 유치원까지 있죠. 거기에 지금 뒤쪽에 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으로 돼 있고 양재천과 막계천이 흐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과천 배우지에서는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거죠. 2025년 지금 현재 7월 달이죠. 5월 기준으로 해서 24평형 기준이 지금 21억까지 실거래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5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4평형 84 타입이죠. 그 부분이 24억 8천까지 거래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대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리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장을 왜 주목해야 할까요? 특히 대장 아파트를 추천해주면 사람들이 항상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대장은 비싸서 못 사는데 왜 대장을 알려주시고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부연은 뭐라고 했죠? 작은 금액으로 최고의 시세 차익을 내는 걸 알려드리는 곳이다. 대장 아파트 아무리 못 사더라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첫 번째로 대장 아파트를 사거나, 두 번째로 대장 아파트 인근을 알아보거나, 세 번째로 대장이 될 입지를 찾아서 미리 산다거나, 결국 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최대한 대장 근처에라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양부연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엉뚱한 곳에 이 아파트 어때요? 하며 왜 여기를 사려고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가격이 싸서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리고 과천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쪽은 오르고 왜 내 쪽은 도대체 왜 안 오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시려면 최소한 대장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대장이 될 입지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고 사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한다? 바로 양부연에 문의를 해야 한다. 과천의 대장 아파트와 입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주변이 계속 건축비나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도 상승하면서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8, 9, 10단지가 계속 재건축하면서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덩달아 따라서 조금씩 오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다음에 대장 아파트는 어딜까요? 지금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고 있죠.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4단지가 되게 되면 대장 아파트가 되죠. 프레스티어 자입니다. 지금 27년도 입주 계획으로 해서 재건축이 될 예정이죠. 4단지하고 5단지 입지가 이 지금 서밋 건너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입지가 바로 여기 가운데에 센트럴파크처럼 가운데 공원이 있고 뒤에 학군도 있고 이 분수대 뒤로 다 상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는 게 5단지,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4단지 쪽입니다. 4단지, 5단지가 앞으로의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대장이 될 아파트는 어디 있냐면 주공 10단지입니다. DL이 시공사로 했다가 공사비 증액 때문에 DL이 빠지고 삼성물산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프로지오 서밋 지금 바로 옆에 쪽이 있는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너무 좋죠. 역세권 바로 앞이고 여기는 좋은 게 대지 지분도 너무 좋습니다. 관악산이 있고 앞에는 막계천과 양재천이 흐르고 저층에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632세대 적죠. 대지 지분이 한 가구당 평균 39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층까지 올렸죠. 처음에 지어진 1기나 2기들은 저층으로 아까 같이 28층 이런 식으로 줬는데 지금 여기 10단지 같은 경우는 4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건축비는 상승됐어도 실질적으로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와 그 다음에 대지 지분도 넓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도 다른 건물 낮기 때문에 더 동간거리도 있고 추가 분담금이 더 낮고 수익이 더 크다는 말이겠죠. 앞으로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주공 10단지입니다. 주공 10단지 매물 있으면 그거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지금 청약이나 공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뒤에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 그쪽으로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나 몸테크 해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주공 10단지 들어가셔도 살기가 좋고 향후에는 더 살기가 좋아지겠죠. 주공 10단지가 진행될 부분들은 입주까지는 6, 7년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02 전화번호를 씁니다. 031이 아니고 과천 신도시하고 광명만 02를 쓰죠. 어떤 의원이 예전에 김포를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포보다도 오히려 과천이 어떻게 보면 더 서울 지역에 근접해 있고 편입될 요소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구보다 작고 그 다음에 웬만한 지역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가격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됐을까요? 그런 부분도 보면 꼭 인구가 많아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 공식이 아닙니다. 인구도 주거도 어느 정도 신축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군도 좋고 여기에 문화시설인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마트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도 좋고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갖춰진 도시가 많이 오르는 거지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오른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만 되면 어떻게 됐다? 약 10억 가까이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떻게 된다? 10억 플러스 알파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지역이 어디다? 과천이다.
여러분 진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어떻게 과천에 진입하고 어떻게 공급을 기다리고 어떻게 청약을 기다려요? 이미 과천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과천 신도시 마켓 클러스터를 그래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천은 지금까지 자족이 안 되어 보이고 배두타운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가격 오르는 거? 오케이, 좋다. 하지만 과천 뭐 있는데? 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퍼즐인 마켓 클러스터가 과천에 들어오면 과천의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고 가격은 뭐다? 우상향할 1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체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마켓 클러스터. 대공원역과 서울대공원 과천대로의 최고의 입지에서 형성이 되고 GTX-C 개통부터 대기업 계열사 유치, 연구개발센터 입주, 바이오 기업 집적, 종합병원 성공 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점을 해야 미래의 최고의 투자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분양을 받으면 최소 얼마? 10억 플러스로 알파를 벌 수 있는 곳. 지금 설명 시작합니다. 이쪽은 과천의 원도심 밑에 쪽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쪽에 나와봤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가련동, 문헌동 이 41만 평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주거단지를 합쳐서 지금 개발해 놓은 자족도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474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뒤쪽으로 쫙 보시면 이쪽에 관악산도 보이고 뒤쪽에 많은 무수한 기업들이 모실 겁니다. 이 기업들이 보시면 23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갖다 감면받았는데 해당 기업들이 705개 정도의 기업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족도시라는 거죠. 보시면 JW 사옥뿐만 아니고 광동 사옥, 안국약품,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약 3만 명 정도가 지금 이쪽에서 일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좌측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오르투스입니다. 프루지오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냐면 25년 지금 3월 기준입니다. 1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분양가 대비 2배 상승했다는 부분이죠. 이 밑으로 보이시면 밑에 쪽에는 린 파밀리에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도 지식정보타운 쪽에 대장 아파트들인데 린 파밀리에도 분양가가 84 타입이 8억 5,700 근데 지금은 약 2배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식정보타운 쪽에 지금 대장 아파트는 뒤에 보이시는 나비앤오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조금 특색 있게 건물이 지어졌죠. 그리고 이쪽에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추가 지식정보타운역이 이쪽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깝게는 밑에 쪽에는 인덕원역이 가깝습니다. 한 정거장 차이죠. 그쪽으로 가시면 인덕원역 쪽은 쿼드러플 4개의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교통편에서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업도 많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다 신축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지금 84 타입이 분양가가 7억 9,200이었습니다. 현재 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8억 4천입니다. 약 10억 이상이 지금 가격이 뛰었을 건데 10억 이상 뛰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내가 투자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출 끼고 3, 4억이 현금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적어도 7, 80%의 대출을 끼고 샀었던 그런 부분이 되실 건데 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많아야 3, 4억 3, 4억 됐는데 10억 벌었다? 그러면 내 투자금 대비 실질적으로 몇 배? 적어도 2배가 아니고 3배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당첨만 되면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약 10억 가까이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떻게 된다? 10억 플러스 알파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지역이 어디다? 과천이다. 그러면 앞으로 더 10억이 뛸 수 있는 이 지역이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S1, 2, 그 다음에 4, 5, 6이 지금 민간 분양 그리고 지금 8, 9 지역이 S8, 9죠. 거기가 공공 분양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끝났죠. 그러면 앞으로 벌 수 있는 10억 플러스 알파 2배에서 3배 이상 뛸 수 있는 부동산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공개합니다. 분양을 받으면 얼마? 10억을 이상을 벌 수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지금 경마공원역 이 일대가 선바이역, 경마공원역, 그 다음에 대공원역까지 이쪽이 이 주변으로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지구가 조성이 됩니다. 막계동, 옆에는 주암동, 과천동에 지금 51만 평 규모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는 1204세대가 생기고 여기에 맞게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런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는 거죠. 이쪽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얼마다? 10억 이상, 적어도 대출을 끼고 사신 분들한테는 최소 3배 이상은 바라보실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여기 과천의 3기 신도시다. 이쪽에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 옆으로 주암이 또 28만 평 규모의 약 6,100세대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에 조성되는 세대수만 16,000세대가 넘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정말 기회가 많겠죠.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24년 8월 달에 지구 단위가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은 공공주택 8,259가구,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 1,565가구,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380가구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민간 분양이 2,900가구, 그 다음에 공공 분양이 4,400가구, 통합 공공 임대가 2,100가구, 민간 임대가 500가구 등이 다 조성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9년 내에 공급을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쪽에는 맞게 바이오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32,000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데, 선바이역에서 지금 경마공원역, 그 다음에 대공원역 역세권 복합 개발존으로 AI, 반도체, 미래 첨단 산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공원역은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마공원역 인근에는 공연, 전시, 쇼핑 등 다양한 상업 기능을 중심 복합으로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이고, 관광 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지식 문화 예술의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기업이 들어오는 자족 도시에 국어가 들어가고, 또한 지금 아까 지식 정보 타운 들으셨죠? 지식 정보 타운은 4만 1,000가구 41만 평입니다. 여기는 51만 평, 그리고 거기는 1조 6,8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4조 4,083억, 어떻게 보면 3배 규모입니다. 규모도.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가 아까 그쪽보다 실질적으로 8,474세대고 여기는 주암지구까지 합치면 지금 16,000세대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거기는 추가로 나중에 지식정보타운역이 생긴다면 여기는 이미 4호선의 역세권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기보다도 더 큰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 산업의 기지들이 이쪽으로 다 조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치가 지금 아시겠지만 강남이나 서초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라는 거죠. 지하철 역세권도 이쪽이 어떻게 보면 밑에 정보타운역보다 더 가까운 위치라는 거죠. 강남 쪽에도 더 근접해 있습니다. 양재 R&D 센터 그쪽을 기반으로 여기 경마공원역 쪽에 맞게 바이오 클러스터, 그 다음에 지식 정보 타운까지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향후에 가격은 더 많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어디가 있다? 이 상기 신도시 이쪽에 있다. 향후에 그쪽도 지식정보타운도 약 3배,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3배, 분양가의 2배가 오른 지역이 있지만 앞으로 여기는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25년 7월 이후에 현재에도 부동산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다. 아셨죠? 저를 따라오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곳을 꼭 집중해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상기 신도시 중에 왕숙지구,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좋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쪽은. 여기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역에 이미 매매가가 24평이 얼마다? 벌써 24평형이 21억이다. 과천 서밋이. 그 다음에 34평형이 얼마다? 현재 24억 8천, 약 25억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곳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과천 미래의 대장이 되면 판교는 그러면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교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이미 지금 가격이 어깨 그 이상으로 되었고 누가 30억 주고 판교를 들어가냐, 미치지 않고서는 판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교를 조롱하는 영상들이 최근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가성비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30억에 들어가는데 얼만큼 오르냐, 과연 오르긴 하는 거냐, 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판교를 빨리 탈출해라, 지금 판교를 탈출 못하면 영영 물린다, 가격 떨어질 거다라는 의심과 조롱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거주 진입도 어렵고 이제 막 판교나 분당에서 직장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이 30억의 아파트를 진입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주변에 재개발 지역을 들어가지 하며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판교가 욕먹는 이유는 교통 문제입니다. 엥? 판교 교통 완전 최고인데? GTX도 있고 강남 접근성도 신분당선 전부 갖추고 있는데 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판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테크노밸리와 접근, 그리고 도로의 쾌적성입니다. 늘 막히고 진입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꽉 막혀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심지어 집값은 강남급인데 행정구역은 아직 성남이고 학구는 아직까지 강남이어서 강남으로 가야 하고 프리미엄도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판교를 깊게 생각해보지 못해서 나온 의견들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처음부터요. 판교가 강남처럼 못 되어서 아쉽다고요? 쾌적하지 못하고 프리미엄 도시처럼 못 느껴진다고요? 너무 성급한 평가 아닐까요? 판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대장도시입니다. 즉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은 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교를 아직도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대기업도 이쪽으로 계속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과천이 미친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면 판교는 그 잠재력을 뚫고 행동으로 계속 실천하는 역동적인 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판교를 탈출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과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대장 도시 판교,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소문을 돌고 있는 부분을 들으셨을 거예요. 판교를 빨리 탈출해라. 판교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러면서 판교가 조롱받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보게 된 부분이 많은데요. 판교의 전체 대장 아파트, 지금 판교 프로지오 그랑브르입니다. 지금 36평형이 제일 작죠. 16년 차 아파트입니다. 판교역, 성남역 지금 중심에 있고 학군도 좋고 백화점도 바로 옆에 있고 판교의 대장 입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35억 7천만 원 26년 4월 달에 거래가 됐죠. 4층 부분이 1기 신도시에서 현재 가치로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당도 있고 과천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당 쪽을 살펴볼게요. 분당 쪽은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판교는 2기 신도시의 대장, 1기 신도시의 대장은 어디다? 분당이죠. 그래서 분당에서는 정자역의 파큐뷰가 원탑입니다. 32평형이 지금 현재 26억 5천대. 지금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호가는 다시 25, 6억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위다? 판교가 더 위입니다. 과천 한번 보시죠. 과천의 대장은 어디죠? 과천 프로지오 서밋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32평형이 4월 달에는 24억 2천만 원에 거래됐고 지금 26년 4월 달에는 26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순위상을 보면 지금 경기도 현재 대장은 어디다? 판교가 되겠죠.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데가 분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판교가 빨리 탈출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경기도 최강의 입지답게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판교의 입지만 바라보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만 바라봐서 나오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교에 대한 매력을 아직 깊이 있게 모르고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교에 대한 깊은 매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판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교는 세대수가 약 29,700세대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약 32,4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약 10만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세대수가 약 3만? 그러면 보통 분들은 너무 적어 보인다고 그리고 너무 규모가 작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노라하는 대장 신도시들에 비해 규모가 4배 정도 작은 규모 판교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한때 경기도 대장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입지가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부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1번지가 어디입니까? 강남이겠죠.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3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신사역까지는 20분권 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제가 양부연에서 신도시를 올리면 신도시의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기업이 없다. 한마디로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릉은 배드타운이 되면 어쩌나 라는 부분. 역도 안 뚫렸는데 뭐냐 댓글을 창에 많이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느끼는 것들이 다 판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의 완성판이 어디라고요? 판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GTX가 필요해 보이시나요? 강남에 15분에서 20분에 돌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호재가 미친 듯이 넘쳐나는 송파, 삼성도 20분 내로 갈 수 있는 게 어디다? 판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딱 슬리퍼 신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바로 강남으로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판교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교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동탄, 창릉, 왕숙 아무리 서울과 근접해서 가까우면 뭐합니까? 여기는 경기도에서 이미 강남과 생활권이 공유하고 바로 옆에 있는 최고 입지가 판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안 좋을까요? 판교를 중심으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그 다음에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도로가 판교를 다 거쳐간다는 것이죠. 판교는 교통의 허브를 넘어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많이 막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판교를 지나치지 않고 가는 곳이 없다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까지 있다? 기업까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신도시의 문제점이 자독 기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핸디캡이었습니다. 최근에 창릉 신도시를 올리고 인천 신도시들을 올리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어차피 기업이 없잖아요. 왕숙 기업 들어오나요? 창릉은 기업이 들어오나요? 배드타운 아닌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판교는 뭐가 있다? 대기업들이 있다. 그냥 기업이 아닌 뭐라고요? 메가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1테크노밸리죠. 20만 규모의 카카오나 NC소프트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SK케미칼, 네이버, 크래프톤, 안랩, 넥슨 수많은 IT 기업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큰 규모의 인력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소비를 한다는 부분 엄청나죠. 그리고 26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AI 사업들도 바로 여기에서 개발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 AI 등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고 심지어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고 그리고 전문인들이 유동성 또한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판교에는 대표적인 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은중천과 금토천 있죠. 이 천을 중심으로 옆에 조경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고소득자의 전문 개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한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 천을 걷고 느끼는데 최고의 입지라는 것이죠. 강남은 꺼지지 않는 밤으로 유명합니다. 밤이 되어도 공해와 길거리 조명으로 인해서 휴식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근데 판교는 다릅니다. 강남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강남에서 누리지 못하는 조용함, 그리고 저밀도, 그리고 답답하지 않고 공원뷰나 넓은 생활권, 이런 부분을 다 만끽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에 더 집중하기가 편리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당연히 판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판교가 단순히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오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판교 입지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IT 개발자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인들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점차 오른다는 것이죠. 뭐 하나 빠짐이 없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었고, 단점이 무색할 정도로 장점이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부연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시에 사람들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인구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도시의 인구수보다 그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남이랑 강남이 왜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 입지의 양대 산맥인 줄 아시나요? 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명실상부한 1위 아파트가 될 곳이라는 부분을 아시나요?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실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판교는 입지에 걸맞는 대한민국 내노라는 전문직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 자족을 하면서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장은 어디다? 판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곳을 빨리 탈출해라? 과연 이 말이 정답일까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판교의 대장은 어디일까요? 판교는 동판교, 서판교가 있죠. 그리고 29년에는 이쪽 운중고등학교, 운중중학교 라인의 산운 구단지 쪽에 지하철역이 개통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어디다? 판교역 쪽에 프로지오 그랑블이 앞으로도 미래의 대장일 수밖에 없는 입지나 학군이나 교통이나 어떤 인프라나 그 다음에 백화점이든 모든 기업이든 이쪽으로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의 장점이 명확하죠. 슬세권의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그 다음에 판교의 테크노밸리, 주거의 쾌적성까지 가까운 곳에 공원이 많죠. 화랑공원도 있고 낙생대 공원도 있고 정말 공원이 풍부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매출 규모 1조 7천억 규모의 영업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6만 평. 초대형 프리미엄 백화점이죠. 퇴근하자마자 쇼핑을 보는 곳이 어디다? 현대백화점이라는 거죠. 지금은 영업 실적이 여의도의 더 현대이에서 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출액이 계속 좋을 수 있고 소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지가 어디다? 판교다. 그리고 나들이 공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왼쪽에는 판교역이 더블 역세권이죠. 신사역까지 19분 돌파할 수 있고, 신분당선 성남과 광주까지 오가고 있는 경간선, 아직 노선이 조금 부족하지만 KTX 이응까지 탈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성남역까지 지금 GTX까지 있죠. 심지어 신분당선으로 수원 광교까지는 22분 걸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 앞에 보시면 보평 초등학교, 보평 중학교, 보평 고등학교 다 학군이 어떻게 된다? 1, 2분 대, 3, 4분 대에 다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현대백화점과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거죠. 이 기업들이 20만 평에 형성되어 있다.
판교는 앞으로 제2, 제3의 테크노밸리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2차 부지에는 13만 평, 3차 부지는 17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3대 업무지구가 어디냐면 CBD, 강남입니다. 그리고 제2의 업무지구, 지금 CBD죠. 종로, 광화문, 그리고 YBD, 여의도, 마곡 이런 쪽이겠죠. 4대 업무지구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 주거 생활도 있으면서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판교라는 것이죠.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경기도의 대장이자 판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분양가 121 타입이 2009년 분양 당시에 평당 약 1,400만 원에서 평균 1,588만 원이었거든요. 35억 7천 가고 있다. 무려 몇 배입니까? 뭐 취등록세까지 6억 냈다고 하더라도 6배가량이 뛰었다는 거죠. 몇 년 만에? 16년 차니까 15년 만에 가격이 6배가 뛰었다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지금 판교 부분은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누어져 있고 아파트가 일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판교는 날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이 지금 분산되어 있고 아파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권이 조금 덜 형성되고 집중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단점은 차량의 정체가 조금 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판교 근처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연식 자체가 15년이 좀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구 성남이 개발해서 신축을 지금 지어지고 있죠. 지금 밑에 분당급은 1기 신도시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을 더 속도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지마을 쪽 이런 부분들도 재건축이 더 속도 있게 진행되면 향후에 대장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 부분이 애매한 신축도 아니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향후에는 분당 쪽이나 구 성남한테 밀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고의 입지에서 공급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희소성 가치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장입니다. 이쪽에 그랑블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지금 엠파트 아파트나 한신휴 플러스가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입지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알파돔 시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파리움 같은 경우는 판교역 바로 옆에 화랑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랑블이 주거와 상권, 학군을 다 끼고 있는 대장이라면 여기는 상업과 조경 인프라를 바로 끼고 있는 대장 아파트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공원의 입지에 형성되어 있으면서 판교역에 가까운 입지가 형성되어 있죠. 세대수는 총 417세대이고 5개 동으로 작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15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거를 감안해서 올해 11년차 된 아파트죠. 판교 대장인 그랑빌에 비해서 조금 신축 아파트인 것입니다.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 KTX 이음 그리고 향후에 광역교통망으로서 월고 판교선이 연결되죠. 8호선의 판교 연장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호재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인프라에 앞으로 교통이 추가되면 거기에 기업도 더 추가되면 가치는 더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교 알파리움은 13년대 분양 당시 평당 1,897만원 123타입 기준으로 해서 6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양가 대비 약 4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마 한다? 27억대, 29억대, 28억대 지금 형성돼 있죠. 156타입은 지금 현재 26년 1월 달에 29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교 그랑블 뿐만 아니고 이런 지금 알파리움 이런 곳들도 다 적게는 5배, 많게는 6배 이상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교의 호재와 리스크들의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판교는 제1테크노밸리도 규모가 큰데 거기에 제2, 제3의 테크노밸리가 확장되고 있는 이상 정말 판교는 어떻게 됐다?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6년 이후에 글로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부분이죠? AI죠. 이미 정부에서도 100조를 투자해서 AI를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에 들어갔죠. 그런 정부와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곳이 판교만큼 중요한 산업지구는 없습니다. 평택과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판교는 이에 맞추어 IT와 AI 개발을 힘쓰고 있는 곳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규모 IT와 기술 개발, 데이터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일 겁니다. 최근에는 판교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AI, IT, 게임, 플랫폼, 바이오,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연구 개발의 핵심이 다 여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들이 고급 수요가 강남에 이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탈출하는 게 좋은 표현일까요? 일자리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교통 호재들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크기 확장은 결국 인구의 밀집과 답답한 유동성을 해결하는 과제입니다. 이에 맞춰서 8호선 연장 그리고 월고 판교선까지 포함하여 GTX A의 연계 효과 등으로 수도권 남부의 최대 규모의 교통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통의 중심과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강남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남의 생활권 일부가 되는 곳으로 자리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판교는 저평가 성장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판교는 거래량이 터지기에는 너무 초상급지와 초고가 그리고 지금도 미래 기대치들이 많이 반영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하기에 너무 어렵고 희소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들어가기가 일반인들에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판교는 자산 유지하는 곳이다. 오히려 잘못 들어가면 판교에 물릴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택근무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IT, AI 산업에서 출퇴근에 대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재택 및 하이브리드 문화를 도입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교 직장인들과 고수익 전문직들도 판교 옆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진짜 돈 있는 자산가 분들 뿐만 아니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이런 서판교에도 전원주택 단지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판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와 AI와 모든 연구 개발의 핵심 입지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교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즉 IT 관련 모든 업무와 미팅 그리고 개발들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판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지금 6월 현재 경기도의 대장이 어디다? 판교죠. 앞으로의 경기도의 대장 판교일까요? 구성남과 분당의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에 교통 입지도 더 들어오고 호재거리도 많고 제2, 3의 자족 기능의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여기를 눈여겨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 뭐다? 양부연이다.